현재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교육 시스템은 다른 나라들과 완전히 차별화된 안정적인 교육 시스템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가져온 예의에 대한 교육마저 대부분의 각 가정에서마저 보편적으로 진행되며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공동체 시민의식에 많은 외국인들은 매우 놀란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미국에서 태어난 얼굴 없는 소년과 그의 어머니의 사연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피부병의 질환으로 인해 얼굴의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소년은 물리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을 뿐 지능적인 부분과 학습 능력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전혀 차이가 없었지만 미국의 거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입학을 거부당해 너무나 억울한 생활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이러한 소년과 함께 한국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이후에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희망을 새롭게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얼굴 없는 소년과 그의 어머니는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의 도시 중 하나인 경주에서 사는 11살 아들의 엄마 로렌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의 제 삶에 너무나 만족하면서 저에게 있는 유일한 가족인 아들과 함께 외국인들에게는 조금은 생소한 경주라는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면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서는 생활하는 것 자체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길고도 고통스러운 편견의 생활을 지내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오기 전 저는 제 남편과 함께 미국의 평범한 도시에서 살아가던 그저 그런 신혼부부였죠. 그때 당시에는 아들이나 딸에 대한 욕심이 없어서 남편과 함께 평범한 회사 생활을 하고 또 신혼부부 생활을 즐기기도 하며 정말이지 지극히 평범하고도 행복한 하루를 지내왔었지만 아들이 태어나고 난 뒤에는 저의 삶뿐만 아니라 남편의 삶까지 송두리째 바뀔 정도로 우리 가족에게는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소 늦은 나이에 지금의 아들을 임신하게 되었는데 사실 처음에는 임신 자체가 잘 되지 않는 불임의 증상까지 가지고 있어서 남편과 힘들었던 날이 너무나 길었는데요. 시험관을 통한 임신까지 진지하게 알아보고 조사했을 정도로 평소 술과 담배를 전혀 하지 않으며 건강하게 지내왔다고 생각하고 관리를 해왔다고 생각한 저희 몸이었지만 어째서인지 임신이 잘 되지 않는 저의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참 많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저의 옆에서 남편은 다소 늦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연스러운 임신의 과정이 좋을 것 같다는 말과 함께 노력했는데도 자식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하늘의 뜻이기에 굳이 더 노력을 하지 말고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면서 저의 마음을 참 많이 위로해 주었죠. 이러한 남편의 헌신적인 모습에 저는 어느 정도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정말 아무런 미련이 없던 어느 날 지금의 아들 피터가 정말 축복처럼 저와 남편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1년 뒤 우리 가족에게는 지금의 축복받은 아들이 무사히 태어날 수 있었죠. 하지만 처음 아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과 달리 저의 임신 관리를 도와주시던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들에게서 피부와 관련된 희귀병 증상이 발현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피부병의 질환 중 하나로 알려진 희귀병으로 얼굴의 피부와 관련된 곳에서 정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어느 정도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심각한 말을 저와 남편에게 말해주시더군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태어난 아들인 피터는 1년, 2년 세월이 지날수록 다른 아이들과는 전혀 다른 외모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저의 눈에는 그저 존재한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사랑스럽고 귀엽고 예쁜 아들이었지만 저와 아들이 함께 길을 나설 때마다 받는 타인의 시선은 정말이지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이죠. 얼핏 보게 된다면 화상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것 같은 아들의 얼굴은 제가 대신 모든 고통을 받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명확한 치료 방법은 전혀 없다는 의사들의 말만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라나지 않는 피부 때문에 시력까지 상실해버린 아들은 어느샌가부터 저와 남편의 도움이 없으면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로 변해버리고 말았죠. 아들에게 정상적인 삶을 찾아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의사도 지금의 피터에게 수술을 시도하기에는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면서 이러한 사례는 의학적으로도 기록된 사례가 별로 없어서 자신들이 수술을 진행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며 솔직한 마음을 말해주기도 했죠. 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사랑스러웠던 아들은 어느샌가부터 친구들과 노는 것을 원하면서도 자신의 외형적인 모습 때문에 친구들이 피한다는 사실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로서의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아들은 그저 저와 남편의 욕심 아닌 욕심으로 세상에 태어났을 뿐인데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피부 질환을 앓으며 평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은 정말이지 세상이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신체적 능력이나 언어적 능력에 있어서만큼은 아들은 정상적인 상태였기에 저와 남편은 그래도 미국에 있는 몇몇 장애인 학교들에 아들에 대한 입학 원서와 함께 지금 현재 피터가 어떤 상태인지 설명하는 동영상을 간단하게 제작해 보내주기도 했지만 무려 80곳에 달하는 미국과 다른 나라의 장애인 학교에서는 단 한 곳도 아들 피터의 입학을 허용하지 않았죠. 명확한 이유도 없었을 뿐더러 그저 다른 부모들이 아무리 장애를 가진 아이이지만 피터의 얼굴에서 무언가 불쾌한 감정을 느낀다는 정말 화가 날 것 같은 발언과 함께 자신들도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입학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변명만 늘어놓더군요. 극도로 화가 난 남편은 직접 미국의 몇몇 초등학교를 찾아가 항의도 해보았지만 대부분의 미국 학교들에서는 현실적으로 피터의 외모를 받아주는 장애인 학교는 그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면서 아무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라도 다 같은 경우가 아니라는 정말이지 개인주의적인 나라 미국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의 황당스러운 변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저와 남편은 더는 미국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리게 되었죠. 계속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피터를 위해 저와 남편은 퇴근 시간을 활용해 언어에 대한 학습과 육체적인 운동을 어느 정도 시켜주면서 피터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했지만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공백은 이러한 노력으로 쉽게 채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부로 남편은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많은 나라들의 초등학교에 피터의 동영상과 함께 그 나라의 입장에서는 외국인이지만 제대로 된 기초교육을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국제적인 메일을 보내면서 밤낮 가리지 않고 피터의 행복을 위해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을 하고 약 3개월이 지난 상황인데도 단 한 군데에서도 입학을 허가하겠다는 연락은 오지 않았죠. 이미 세상을 살아가야만 하는 피터에게 너무나 미안한 감정이 들었고 피터가 가지고 있는 희귀병이 모두 제가 건강하지 못한 탓일까 아니면 너무 늦게 임신을 해버린 탓일까라는 생각마저 들면서 저마저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우리 가족이 살고 있던 동네는 얼굴이 없는 소년이 희귀병을 앓고 있다는 각종 기사와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동정의 여론이 생기는 것이 아닌 하루라도 빨리 이곳을 떠나라는 강제적인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렇게 저와 남편 그리고 피터는 삶 자체를 살아갈 에너지가 생기지 않았고 하루하루 마스크로 온 얼굴을 가린 채 극심한 공황장애 증상까지 나타나면서 그저 버티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에게 한 통의 의문스러운 메일이 왔습니다. 그 메일은 한국의 한 장애인 초등학교에서 보낸 메일이었고 피터의 상황에 대한 질문들과 우리 가족과 화상 전화를 통해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죠.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미국 근처 나라들에서는 이미 피터의 입학 자체를 거부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무언가 희망이 생겼다는 기쁨과 함께 하늘을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 남편이 회사에 출근한 사이 저는 피터와 함께 그 한국에 있다는 장애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일종의 화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죠. 그 한국인 교장 선생님은 피터의 얼굴을 보시면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소년이 있다면 바로 너구나라는 따뜻한 말과 함께 다른 사람을 경계하는 피터의 행동을 많이 풀어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매우 놀랐던 것은 저희와 소통하기 위해 어느 정도 영어를 준비하셨다는 사실과 함께 거리의 제약과 이민에 대한 제약만 없다면 피터가 왜 자신의 학교에 입학해야 되는지 아주 상세히 설명해 주셨죠. 그 어떤 나라의 초등학교에서도 피터를 거부했지만 그곳의 한국 장애인 초등학교는 정말 피터라는 소년을 편견 없이 바라봐 주었고 피터보다 더욱 다양한 질환을 앓는 아이들이 이미 이곳에는 많이 있다면서 화상회의이기는 하지만 그곳에서 직접 생활하고 있는 한국인 장애인 학생들을 피터에게 소개해 주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피터는 앞을 볼 수도 없고 제대로 된 언어를 알아들을 수도 없지만 어느 정도 경계가 풀린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언가 마음이 편한 듯한 한숨을 내쉬기도 했죠. 그렇게 저와 남편 그리고 피터는 그 한국인 교장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그곳으로 입학하기 위한 각종 원서와 거주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국 장애인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이러한 부분에서도 저희 가족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고 너무 급하게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그저 피터의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 다다랐을 때
언제나 입학하면 이곳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면서 정말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배려를 많이 해주시더군요. 그리고 저와 남편 그리고 남들과 조금 다른 피터는 미국에서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 겨를도 없이 저희는 그 한국의 장애인 초등학교로 달려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미 학교의 정문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가족은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의 크기는 상당히 작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학교의 정문 앞에는 정말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몇몇 아이들과 함께 저희와 오랜 시간 통화를 나누었던 교장 선생님께서 풍선을 들고 계신 채로 피터의 사진이 붙여져 있는 종이를 들고 저희를 환영해주기 위해 학교의 입구에 나와 있었기 때문이죠. 처음 겪어보는 환영의 느낌에 남편은 이미 그 장면을 보자마자 엄청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아직 저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한국인 교장 선생님은 피터가 오게 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미 친구들한테도 피터와 함께 지낼 때에는 어떠한 점을 조심해야 되고 어떠한 부분을 도와주어야 되는지 말해놓았다면서 아마 피터도 이곳에서만큼은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피터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죠. 앞이 보이지 않는 피터였지만 저를 제외한 타인의 따뜻한 포옹을 처음 느껴본 탓인지 피터는 그곳에 있던 한국의 어린아이 친구들과 알아들을 수 없는 각자만의 언어로 소통하면서도 무언가 신나게 노는 듯한 모습을 참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 한국의 장애인 학교는 규모가 매우 크지 않았던 것도 무언가 부담이 덜한 것 같아서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한국인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앞으로 피터가 지내게 될 학교를 천천히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얼굴의 피부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피터의 특성상 피터의 학교 생활을 도와줄 같은 나이의 친구와 보호자 선생님을 함께 소개해주면서 우리 가족이 걱정할 것이 단 하나도 없게 정말 명확하고도 따뜻하게 피터의 학교 생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설명해 주시더군요. 더욱 한국에서의 그러한 모습이 놀라웠던 것은 그곳에 있던 한국의 어린아이들은 각자 작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는 몰라도 피터를 보면서도 전혀 무례한 행동을 하거나 피터를 괴롭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피터의 얼굴에 대한 외모 때문에 다소 놀랄 수 있거나 징그럽다는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그곳에 있던 한국의 어린 학생들은 피터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신이 피터를 보호해주겠다는 어른스러운 장난마저 치면서 저로서는 미국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문화에 큰 충격을 받게 해주었죠. 물론 한국에서도 모든 학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곳의 장애인 초등학교만큼은 제가 경험한 그 어떤 사회적인 장소에서보다 규칙이나 편견, 선입견 자체가 없는 정말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순수한 학교인 것은 틀림없었습니다. 더욱 좋았던 점은 저와 남편이 한국에서의 새로운 취직 활동과 거주지를 정하는 것에 대한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을 파악하셨는지 괜찮다면 피터와 함께 저녁에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스템도 존재하고 있다면서 언제나 피터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면 당일이라도 전화로 연락해준다면 피터와 함께 저녁도 먹고 놀거나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겠다는 정말이지 고마울 수밖에 없는 제안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그 한국인 교장 선생님에게 왜 이렇게 외국에서 온 저희에게 잘해주시는 거냐고 물어보았는데 저는 아직도 그 교장 선생님의 대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딸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시각장애 증상에 하루아침에 남의 도움 없이는 걸어 다닐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는데 그러한 상황이 되어보니 지금의 이러한 학교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끼셨다는 말과 함께 그러한 부모로서의 고통도 어느 정도 알고 있기에 타국인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피터의 상황과 우리 가족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다면서 제 손을 잡고 참 많은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미국에서조차 전혀 느껴보지 못한 따뜻한 인간성에 그날 저는 마음의 응어리가 눈 녹듯 모두 사라져버렸고 드디어 피터가 어느 정도 지식적인 교육에 대한 수업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정말 많이 놓이더군요. 하지만 언어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기에 저와 남편은 학교에서 배우는 한국어 공부가 아니라도 우리 가족 모두가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함께 가지면서 앞으로 피터의 한국에서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하자는 희망찬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은 많은 시간이 지나 피터는 그 장애인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도 한국에 있는 한 성형외과의 도움을 받아 피부 이식 수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전혀 차이가 없는 외모로 바뀔 수는 없겠으나 우리 가족의 소식을 들은 한 한국의 성형외과에서는 진심으로 치료를 도와주겠다고 먼저 연락이 오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도 피터가 다니고 있던 한국인 교장 선생님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상황이었죠.
미국과 다르게 피터는 이제 우리 가족과 함께 자유롭게 길을 걸어다니며 신선한 한국의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한국으로 오게 된 것에 이 글을 보는 모든 한국인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혹여나 피터를 보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따뜻한 마음의 위로를 보내주시면 저희 가족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오게 된 것과 한국인 교장 선생님을 만난 것은 지금 생각해보아도 우리 가족의 마지막 축복이지 않았을까 싶네요.